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문제풀이 제2강으로서 12번부터 22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히 하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한다는 마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설사 틀리더라도 내가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꼭 맞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틀려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실전에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틀렸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부터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2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은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자,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선박, 항공기, 공공주단은 준부동산으로서 협의가 아니라 광이죠. 광이. 넓은 의미. 또 틀렸습니다. 3번 어권은 의제부동산입니다. 아니네.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균형을 준용한답니다. 당연히 틀렸고. 4번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의 부동산을 합쳐서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은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매매할 때 하나로 하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5번 의제부동산은 준부동산이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게 맞네요. 자,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바로 좁은 의미 또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의제 준부동산.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업, 자본. 예, 자본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소비재, 니은 소비재 역시 경제적 개념이고요. 디귿, 공간. 공간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리을, 생산요소. 예, 경제적 개념이고. 니음, 자연. 예, 물리적 개념입니다. 비읍, 자산. 경제적 개념이고요. 시옷, 위치. 예,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기업, 니은, 리을, 비읍.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을 찾으면 나머지는 물리적 개념이 되기 때문에 1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부동산의 개념 중 법률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보는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자, 토지 소유권, 토지의 상하에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한정 미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미치는데 그 한계가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어떻게 법으로 정합니까? 그냥 이 경우 같은 경우 14번의 1번쯤은 토지의 소유권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지하의 강물은 급유래예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은 사회 통념 또는 이제 용도별로 그 범위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그 한계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두 번, 이런 경우가 바로 1번이 답이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확실하진 않아요. 분명히 틀리긴 틀렸는데 100% 틀렸다고 말하기 또 애매해요. 앞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머지 물건도 문제 지문도 읽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준부동산이란 부동산과 같이 공시 방법을 갖추어 독립된 개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광의,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 토지, 건축물, 또한 토지와 정착물 플러스 준부동산 광의. 맞는 지문. 3. 토지의 한 구성 부분으로 인식되는 정착물, 즉 부동산으로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수목이 있고 돌담이 있고 제방 같은 것들이죠. 토지의 한 구성 부분,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는 것들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맞습니다. 4번 건물, 임목 등은 정착물이지만, 그렇죠, 정착물이 토지의 정착물 굳게 붙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지돼서 붙어있는 거. 법령상 토지로 분리하여입니다. 오타나서 죄송합니다. 토지로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맞고요. 5번 민법에서 정한 협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건 맞는 얘기고 다 5고 하나 X. 이건 확실히 X가 된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거 1번 표시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5번 자, 정착물이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착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차자 정착물이 좀 떠오르면 좋겠어요.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정착한 거니까. 자, 1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이런 게 바로 1번 바로 답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1번 표시하면 되는데 100% 확실하니까 나머지는 다 동글뱅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제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에 뭐가 있냐면 그 임차인 정착물 그러면 뭐 블라인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자 정착물이고 이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거나 보완된 경우 정착물로 취급한다. 그렇죠? 정착물로 취급을 합니다. 3번 건물의 물리적 손상 없이 어떤 물건이 제거 가능하다 해도 건물의 기능과 효용 가치를 줄인다면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물건을 쉽게 제거했는데 기능과 효용 가치를 전혀 줄이지 않으면 그건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지만 이렇게 효용 가치를 확 떨어뜨린다면 이건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착된 물건을 거래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 정착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맞고요. 5번 에어컨이나 온풍기처럼 건물의 가치 이 에어컨은 우리가 벽걸이 에어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닥트 형식으로 설계할 때 들어간 에어컨이고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를 다 뜯어 고치는 그런 온풍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거하게 되면 온풍기 건물의 가치를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 4, 5는 다 동글뱅이 1번이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건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단순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알면은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개념으로 여러분들 뭐가 들어야 돼? 일단 협의의 부동산이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아, 협의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합쳐서 뭐라 그러다? 광의의 부동산.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자, 보자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 맞죠? 맞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이 1번이 바로 협의의 부동산 맞고,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맞고요. 자, 광의 부동산, 협의하고 의제 합해버리면 광의 맞습니다. 자, 복합 부동산은 틀렸겠죠? 당연히. 다 맞았으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같이 부착이 되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이 매매 단위로 취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보고 이건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을 얘기하죠. 그 활동상의 개념으로서의 복합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률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부속된 걸로서 수목, 도로, 댐, 국어, 담장, 전봇대, 단연생 식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바로 동산인 정착물을 찾으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인 것,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임차자 정착물,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1. 국어, 정착물에 해당되고요. 맞습니다. 2. 단연생 식물, 역시 정착물 맞습니다. 3. 가식죽인 수목, 자, 정착물 아니죠? 4. 교량, 정착물 맞고요. 5. 담장, 정착물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니까 1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이니까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 복합적으로 본 부동산 학위세의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 이 얘기입니다. 1.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3대 측면을 합친 개념이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건물 짓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토지를 평평하게 택지 조성 사업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적 측면에 성혹하고, 그렇죠. 건물 짓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에 속한다. 또 맞는 질문입니다.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요. 유형적 측면에 기술적인 게 있지만 기술적인 것도 무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법률적인 것이 무형적이지만 경제 법률적도 유형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반드시 뚜렷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3번 틀렸고. 4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2대 측면은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말한다. 맞고요. 4번 토양, 하천, 기상 조건 등 이런 자연적 조건은 기술적 측면에 속한다.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오고 3번만 X.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술이라는 건 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맞죠? 맞는 질문입니다. 법, 경제, 기술, 법변기, 종합응용 사회과학. 자, 2번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 과학이다. 이것도 맞는 정의입니다. 3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 부동산 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 4번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으로 민간 부분은 주로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그러면 이쪽은 주로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이거는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건 공공 부분이죠. 지금 민간 부분이니까 틀렸어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문제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관한 거예요. 지도 이념에 관한 거. 공사익 조화의 원리 이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1번. 공사익 조화의 원리는 자,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형평과 자, 공익을 얘기하죠. 개인의 이익, 사익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충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자들은 뭔가 의심을 해야 돼. 조화지 반드시 동시에 충족이 아니라 이익이 그냥 조화입니다. 조화. 반드시 이게 될 수가 없죠.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만들어야 하므로 법률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뒷부분은 맞지만 반드시 동시에 충족.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용 최소 수익 극대 그러면 이런 건 다 기술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 돈 생각하면 돼요. 돈이 어떻게 기술적입니까? 경제적인 쪽으로 가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다. 이거 맞네요.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으로서 공익성, 사익성, 효율성 등은 참 동시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공익이 우선이면 사익이 져야 되니까 동시에 충족시키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렵죠. 어려워. 자, 5번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 원칙은 자, 기술적 측면이죠. 기술 혁신을 통하여 공간 활동을 증대시키는 틀리죠. 경제적인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이면 기술적이죠. 틀린 겁니다. 답은
다 X고 하나만 오고 옳은 곳을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지도 이념 또는 일반 원칙 이에 대한 예를 연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공사익 조화의 원리, 그러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을 할 때 균형된 규제도 필요하고 또 조정도 필요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공익, 조정을 하면 사익. 자, 맞는 질문이 되겠고, 2번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그러면 공간과 환경가치 증대가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최고로 유효하게 이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2번 맞고, 전달성의 원리는 전달을 해야 돼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내용이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를 하는지 평가 보고서 작성해서 다른 사람과 알 수 있게 해주는 전달성의 원리,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성의 원리, 그러면 효율성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이 높아야 되고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토지의 공평한 분배, 이거는 공정성의 원리지 경제성의 원리는 아니에요. 자, 안정성의 원리, 직접 복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전해야 된다. 즉 법률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 다 또골뱅이 하나만 X. 자, 거리가 가장 먼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능한 행동이 떠올라줘야 되고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있다. 전형적인 대답 맞습니다. 자, 능률성의 원칙은 능률이죠. 부동산에 대한 모든 활동이 능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안전성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과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을 따지게 되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느려져요. 투입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능률성은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산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으니까 조화를 잘 해야 됩니다. 안전성은 소유권의 하자 여부 등 법률적 안전성을 말한다. 법률적 안전성도 말하지만 법률적 안전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성, 즉 이익도 나와야 될 것이고, 기술적 안전성,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설계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안전성은 다 안전성은 어느 하나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즉 능률화, 경제성, 능률화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맞는 얘기고요. 5번. 공정성의 원칙은 공정해야죠.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동산 활동을 공정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거 고르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문제풀이 부동산 개론 2강 시간이었고 11번부터 22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물론 힘드실 겁니다. 힘들지만 실전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용호 선생님과 같이 풀던 그 느낌으로 OX 해가면서 같이 풀어야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